일본에서 아바타 2를 이긴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왔죠. 바로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너의 이름은으로 유명한 신카이 마코토의 신작으로 개봉 전부터 많은 영화 팬들의 관심을 끌었고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일본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가 초청된 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후 21년 만이라고 하네요.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작품의 어떤 부분을 높이사 경쟁 부문에 초청한 걸까요? 일본에서는 스즈메의 문단속이 신카이 마코토 작품 사상 최고의 흥행 수입인 18억 엔을 벌어들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작품을 보기 전 보고 가시면 좋을 영화 추천, 그리고 저의 생생감상기와 더불어 제가 일본에서 생활하며 느꼈던 부분들을 나누려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일본인들은 잘 때 머리맡에 생수와 신분증을 두고 잔대요. 혹시라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물을 마시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 대피소 등에 들어가기 전 신분 확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 라고 들었어요. 이 영상을 통해 처음 고백하는데요. 저는 약 15년 전에 일본에서 살았어요. 그때 한 일본인 친구를 알게 됐고 그 친구를 통해 일본인들이 평소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는지 알게 됐죠. 그중 제가 제법 인상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바로 지진에 관한 거였어요. 일본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 지진에 관한 걱정을 거의 매일 하며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그 친구는 제가 말한 한국인들은 지진 걱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정보에 많이 놀라고 또 부러워했어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친구는 지금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아주 어릴 때 5살 무렵에 일본에서 산 적이 있는데요. 가족 모두 집에서 TV를 보며 귤을 먹고 있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바닥이 막 흔들리니까 엄마는 놀라시며 저를 식탁으로 대피시켰고 아빠는 신기해하시며 좌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귤을 바구니에 주워 담으셨어요. 다행히 곧 멈추긴 했는데요. 어린 제게 제법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죠. 다만 그런 경험이 살면서 한두 번 겪는다고 생각하면 좀 재미있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경험을 1년에 적어도 5번은 넘게 경험하고 심지어 같은 민족이 그로 인해 죽음을 맞는다면 그때부터는 재미로 느끼기 어렵겠죠. 지진을 향한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할 테고요.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일어났던 재난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죠. 쓰나미라는 단어로도 유명한데요. 당시 지진은 세계 지진 역사로 봐도 4위에 들 정도로 규모가 어마무시했다고 하네요. 제 친구는 도쿄 출신이라 줄곧 도쿄에서 살았고 그날도 도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사건이 발생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때의 일을 제게 말해줬는데 도쿄에서도 진동을 느꼈을 정도로 강도가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신주쿠의 유리빌딩이 실제로 휘청였다고 해요. 친구는 그 순간 죽는구나 라고 잠깐이지만 생각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행히 지진의 위력을 느낄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영화나 애니메이션, 소설 등의 문화 콘텐츠에 지진이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일본은 그렇듯 지진이 자주 또 강하게 일어나는 나라다 보니 지진을 작품 소재로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도 동일본 대지진 사건을 배경으로 담고 있고요. 스즈메의 문단속은 그러한 재해민들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는 작품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신카이 마코토는 스즈메의 문단속을 통해 그날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었던 건 아닐까 라고요. 또 그날을 목도한 모두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잊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날을 돌이켜보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듯 느껴지기도 했죠. 여러모로 일본인들에게는 의미있게 다가갔을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기 전 보고 가면 좋은 작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하지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전작들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녀배달부 키키와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애니메이션을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이유는 두 작품의 메인 테마곡이 영화에서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안 보셔도 상관없으실 듯 해요. 전작들과도 여럿 이어져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스즈메의 문단속은 스즈메의 문단속 단독으로만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필요한 배경 지식도 동일본 대지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스즈메의 문단속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 중 최대 흥행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슬램덩크가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를 내어주고 2위로 밀렸다고 해요. 그 이후로 1위를 되찾는 일은 없었다고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살짝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약간의 스포도 싫으신 분들은 건너뛰어 보시길 추천드려요. 참고로 이 부분은 제 추측이 아닌 야후재팬을 구글링하며 여러 포스팅을 통해 얻은 일본인들이 직접 밝힌 리뷰를 바탕으로 만들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전작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는 동일본 대지진을 간접적으로 담아요. 하지만 스즈메의 문단속은 동일본 대지진을 직접적으로 그리죠. 앞서 말씀드렸듯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인들에게 있어 단순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가 아닌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즉 트라우마를 남긴 재난으로 기억됐고, 그렇기에 여러 일본인들은 작품을 보는 게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표현했다고 해요.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작품 속에서 울리는 지진 속보 경보음도 실제 경보음과 똑같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그 음을 듣는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당시 사건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런 실제로 있었던 사건, 약 19,000명의 목숨을 앗은 재난을 판타지화해서 이야기로 풀어나갔다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도 있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지진을 시각화한 부분이 대단히 색다르고 신선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재난을 겪지않은 저의 철없는 생각이었어요. 또 지나치게 충격적이었던 사건이라 마냥 순수하게 이야기에 몰입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캐릭터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캐릭터의 몇몇 행동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에 대단히 공감했고요. 여러 일본인들이 짚은 부분은 먼저 주인공인 스즈메가 지나치게 무계획적으로 또 무모하게 행동하는 부분이었어요. 또 남자 주인공과의 러브스토리를 느끼기엔 둘의 관계를 작품이 다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고양이 다이진이 가여워 마냥 작품을 즐기기 어려웠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었죠. 모두 제 생각과 똑같아 놀라기도 했고 사람들 생각은 다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더 말하면 지나친 스포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앞서 마녀배달부 키키를 보시면 좋으실 거라 말씀드렸는데요. 몇몇 일본인들은 작품 속 지브리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감상을 방해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발의 흑발인 미남 주인공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남자 주인공 하울을 떠올리게 한다든가, 폐허가 된 온천 마을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배경을 떠올리게 한다든가, 다이진이 마녀배달부 키키의 지지와 닮았든가 하는 부분들이요. 다만 마녀배달부 키키의 경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지브리를 향한 존경의 의미로 넣은 것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표절이 아닌 오마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작품을 호평했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해요.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등으로 높은 기대를 안고 보는 관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호평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단하다고 평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앞서 동일본 대지진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불편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반면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10년이 지나 이제 동일본 대지진을 모르는 당시를 교과서로만 접하는 아이들이 늘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고마웠다고 반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을 대체로 즐겁게 보신 분들께는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를 즐겁게 보셨고 작품 속 하늘 표현에 감탄한 분이시라면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도 제법 만족하며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예상합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스즈메의 문단속이 전작들보다 뭐랄까요? 촘촘하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앞서 2회에 멈춘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 캐릭터들이 좀 붕 뜨는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야기가 캐릭터 중심이 아닌 사건 중심이라 캐릭터가 마치 사건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건과 캐릭터가 찰떡같이 붙어간 너의 이름은 혹은 날씨의 아이만큼 기대하고 보신다면 아주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신카이 마코토 특유의 색채가 좋았고 연출력이 나날이 훌륭해지시는 것 같아 상당히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네요. 애니메이션으로 이만큼의 웅장함을 표현할 수 있구나 감탄하기도 했고요. 저는 제법 큰 상영관에서 작품을 감상했는데요. 그럼에도 IMAX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화도 표현력도 대단했어요. 너의 이름은을 처음 봤을 때의 비주얼 충격을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면서도 받을 수 있었고 영상미만 따지고 보자면 날씨의 아이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비추천 대상은 저는 스즈메의 문단속이 대다수의 분들께서 즐겁게 보시기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인들의 후기를 읽으며 지진 피해를 경험한 분들이시라면 보시는 게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영상미를 감상하기보다 스토리에 집중하는 분들이시라면 다소 아쉬우실 수도 있으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조금만 더 치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은, 그래도 보는 내내 눈과 귀가 즐거웠던 작품이었어요. 3D 애니메이션보다 2D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듯 아름다운 색감의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그저 감사를 느끼기도 했고요. 저는 아이맥스로 한 번 더 보러 가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뿅!